잠시만요. 여기 앞쪽에 초록색 네, 옷 입으신 남성. 안녕하십니까.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제가 자발적으로 낳은 세 자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축복과 박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쌍둥이 아이들인데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벅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끝나고도 이제 어린이집에 하원을 또 가야 되고, 그나마 저는 좋은 나름의 이제 직장과 와이프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둘만의 이제 힘으로도 육아를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나 낳을 그런 예비 부모님들, 이제 현재 복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게 오히려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과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끼케야 뭐 공공 주차장 지원, 그다음에 전기, 수도세, 가스비 지원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15% 뭐 20% 한다길래 그 정도면 되게 부담이 덜 되겠다 싶지만 한도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스비는 15,000원. 되게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좀 버거운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큰 거버넌스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업무를 하시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뭐 계곡 이런 사업들 보면은 되게 실생활에 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나라 기관에서 좀 더 실감적으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이런 예비 부부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도 많고 편차도 크고 그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온갖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베네저고리 값부터 뭐 출산한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뭐 아동수당 포함해서 또는 사실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뭐 물건 사서 주는 거면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물건 구매 과정에 부조리도 발생하고 나 이 물건보다는 차라리 현금 주면 더 좋은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이 사람들이 현금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서 주면 안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묘한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의 여지를 뺐냐. 차라리 그 예산으로 현금으로 예를 들면 지역화표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온갖 명목의 복잡한 지원을 물론 이게 유용성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쓰면 그만큼 재정이 절약되기도 하고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건 현금이니까 이러면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최근에도 이런저런 복지 파편화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접했었는데 결국 육아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뭐 속물적인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돈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꼭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이제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체감적이고 네. 소름 돋을 수 있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우리 정경 장관님 지금 복지 정책 숫자가 대충 몇 개쯤 돼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 것만 대충. 전체 복지로 따지면 숫자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350개고 지자체까지 하는 걸 지자체까지 하면 보면 뭐 몇천 개가 돼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맞춤형으로 하고 좀 통합하고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정책이 내가 해당되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책으로 그 안내문을 만들어 그때는 뭐 이렇게 앱 이런 생각 못 할 때니까 책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그 책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제작비가 막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도 한성숙 장관 계시지만 마찬가지잖아요. 뭐 650개라든가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책이 도대체 650개 보는 데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560개예요? 650개가 아니고 내가 잘못 기억했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것도 예를 들면 온갖 정책들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도 뭐 물건 사주는 거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걸 차라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현금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게 좀 다양하게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거 내가 질문을 너무 한쪽으로 몰았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선택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예를 들면 뭐 거긴 창업도 있을 거고 금융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육아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막 온갖 거 있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딱 물어보면 나 지금 힘든데 나 뭐 도움 받을 거 없을까? 라고 하면 차차차 가르쳐 주게. 곧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